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2편 종자와 묘목 파트 중에 종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자의 채취와 저장인데요. 종자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종자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이 배유 부분이 있는 배유 종자가 있고요. 배유 부분이 없는 무배유 종자로 나눠집니다. 두릅나무나 소나무 종류는 종자의 겉껍질인 외종피, 안껍질인 내종피, 그리고 양분을 저장하는 배유 부분과 어린 뿌리인 유근, 그리고 자엽이란 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나뭇잎 같이 생겼죠. 종자에서 싹이 나올 때 맨 처음 우미 트는 떡잎이 이 자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무배유 종자에는 외종피, 내종피, 자엽, 유근 모두 있지만 배유가 없어요. 배유가 없는 대신 양분을 이 자엽 부분에 저장한다. 그래서 배유 종자라고 하면 배유의 양분을 저장하고 배와 배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잎과 생장점, 줄기, 뿌리 등의 어린 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배유 종자입니다. 반면에 무배유 종자에는 저장 양분이 자엽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 씨젓 조직, 배유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자, 우리 시험에서 기출되는 유형은 다음 중 무배유 종자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배유 종자에는 밤나무, 호두나무, 벽오동, 자작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 호두나무가 무배유 종자라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 밤나무, 호두나무, 벽오동, 자작나무, 단풍나무, 참나무는 무배유 종자다. 자, 자엽이란 아까 설명했듯이 종자식물에서 배 발육기에 맨 처음 마디에 생기는 첫 떡잎, 그게 자엽이고요. 우미 틀 때 처음 나오는 싹, 떡잎이 바로 자엽입니다. 자, 우리가 수목을 거치식물과 속시식물에 의해서 구분해보면 거치식물은 보통 침엽수예요. 꽃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보통 꽃이 피지 않는 식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꽃잎과 꽃 받침이 없는 단성화가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수정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음 중 거시식물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 시험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소나무, 주목, 향나무, 측백나무, 낙엽송, 삼나무 등 침엽수종이 대부분 거시식물에 속한다. 반면에 속시식물에는 보통 화렵수로 분류되고요. 씨방 속에 씨, 종자가 들어있으며 꽃이 피니까 개화식물, 꽃이 피자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피자가 아니겠죠? 씨방 속에 종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피자식물입니다. 자, 대표 수종으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 개암나무, 단풍나무, 물풀의나무, 오리나무, 느티나무, 호두나무, 자작나무 등이 대표적인 속시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자를 채취하는 종자의 산지를 선택할 때는 실제로 종자를 심어서 길러낸 다음 조림을 할 곳, 조림지와 종자 산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림지와 종자 산지에 온도나 강우량, 또는 강설량, 또는 토양의 성질 등 토지 조건이 비슷해야 된다. 자, 강설량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기출됐었는데 틀린 답입니다. 종자의 산지를 선택할 때는 조림지와 비슷한 조건, 온도나 강우량, 강설량 등 토지 조건이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자, 종자의 산지에 있는 수목에서 종자를 채취할 때 종자를 채취하는 나무를 채종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종림의 선발 기준, 선발 조건은 바람을 세게 맞는 바람맞이가 아닌 지역의 산림이어야 되고요. 종자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바람맞이가 아닌 지역. 한 단지의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이고 모수가 헥타르당 300본 이상인 산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관리와 채종 작업이 편리한 산림이어야 되고 우량목이 전체 나무의 50% 이상, 불량목은 20% 이하인 산지를 우리가 채종림으로 선발합니다. 채종림으로 선발하는 기준은 바람맞이가 아닌 지역 1헥타르 이상이고 헥타르당 300본 이상, 우량목이 전체 나무의 50% 이상, 불량목은 20% 이하인 보호관리 및 채종 작업이 편리한 산림으로 선발한다. 자, 우량목이 50% 이상, 불량목은 20% 이하 요 수치까지 기억해 두십니다. 기출문제다. 그리고 채종원이라고 하면 계량 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게 채종원입니다. 채종림 아니다. 채종원은 계량 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자, 채종림에서 우량 종자를 선발하는 요령은, 자, 우량 종자를 골라내는 것을 정선이라고 합니다. 종자의 정선이란 협잡물인 나무 껍질이나 모래, 쭉정이 등을 제거하고 우량한 종자를 획득하는 게 종자의 정선, 골라내어 선택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종자의 정선을 할 때는 광택이나 윤기 나는 것, 오래되지 않은 것, 알이 차고 완숙된 것,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된다. 그냥 읽어봐도 이해되죠? 하지만 물에 담갔을 때 뜨는 것, 쭉정이죠? 알이 차고 완숙한 것은 단단해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량 종자는 물에 가라앉고 물에 담갔을 때 뜨는 것을 고른다 하면 틀립니다. 종자의 정선 방법 중 입선법은 종자의 굵기와 열매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선별하는 씨알이 굵은 대립 종자를 선별할 때 적합한 방법이에요. 입선법, 종자의 굵기와 열매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선별하는 방법이다. 굵은 알갱이 대립 종자를 선별할 때 적합하고, 예를 들어서 호두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호두나 밤, 도토리, 종자 알갱이가 크죠? 이런 대립 종자 선별에 적합한 것이 입선법입니다. 다음 중 입선법을 사용해서 종자를 정선하는 수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호두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호두, 밤, 도토리는 입선법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선법은 종자를 채로 쳐서 굵고 작은 협잡물을 분별하는 정선법이 사선법. 자, 사선으로 이렇게 채, 거름망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선법은 채로 쳐서 굵고 작은 협잡물을 분별하는 정선법이다. 그리고 풍선법, 바람, 풍, 선별할 선, 풍선법은 바람을 이용하여 정선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작나무와 같이 가볍고 작은 종자에 이용합니다. 다음 중 풍선법을 이용하는 수종을 찾아라. 자작나무 찾으세요. 자, 개화 이후에 꽃이 피고 난 후 종자의 성숙기간이 짧은 수종은 사시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가 대표적입니다. 개화 직후부터 종자가 빠르게 성숙된다. 사시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입니다. 사시미루버드입니다. 사시미루버드. 개화 직후 종자의 성숙기간이 짧다. 자, 사시나무, 버드나무 등은 여름이죠. 여름에 서둘러 종자가 성숙하기 때문에
발화력을 상실해서 이듬해 봄까지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7월 최종 즉시 파종을 해야 됩니다. 종자를 7월에 채취한 즉시 파종해야 되는 수종은 사시나무, 버드나무다. 여름에 서둘러 종자가 성숙하기 때문에 발화력을 상실해서 이듬해春기까지 저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7월 최종 즉시 파종한다. 사시나무, 버드나무. 자, 종자의 수득률이란 채취한 열매를 정선해서 얻어낸 종자의 비율을 수득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득률을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나 아니면 종자의 수득률이 잘못 나타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혹은 다음 중 수득률이 가장 높은 수종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8개 수종 정도는 수득률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호두나무가 52로 이 중에 가장 수득률이 높고요. 가래나무가 50, 은행나무가 28.5, 자작나무 24, 박달나무 23.3, 전나무 19.2, 잣나무 12.5, 향나무 12.4다. 호두나무, 가래나무가 52, 50으로 수득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박달나무 23.3, 잣나무 12.5, 향나무 12.4, 잣향이 12.5, 12.4로 수득률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성숙한 종자의 최종 시기는 7월에 왕건나무 종자 채종하고요. 8월에는 섬잣나무, 9월에는 졸참나무, 소나무 채종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오리나무, 아카시나무, 단풍나무 채종한다. 자, 모든 수종의 채종 시기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는 기출된 문제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7월에 왕건나무, 8월에 섬잣나무, 9월에 졸참나무, 소나무 채종하고요. 10월 채종은 오리나무, 아카시나무, 단풍나무다. 다음은 종자의 저장인데요. 종자를 건조시켜서 저장할 때는 일단 양달에 햇볕에 건조하는 그런 수종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햇볕 건조를 한다.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 알이 작은 종자, 소립종자의 햇볕 건조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낙엽송 이런 침엽수들은 구가를 건조시켜야 종자가 탈각이 됩니다. 소나무, 전나무, 낙엽송은 구가를 건조시켜 종자를 탈각시킵니다. 햇볕 건조를 사용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 소립종자에 이용된다. 자, 종자를 건조 저장할 때는 적정 온도가 0에서 10도씨고요. 저온 저장이다 하면 4에서 7도씨입니다. 종자 건조 저장 적정 온도 그대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건조 저장 적정 온도는 0에서 10도씨, 저온 저장 적정 온도는 4에서 7도씨다. 다음은 밀봉 저장인데요. 밀봉 저장은 종자의 수분 함량을 낮춰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분이 많은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밀봉 저장을 할 때는 결실 주기가 긴 수종이나 생명력을 비교적 쉽게 상실하는 씨앗에 적용하는 게 밀봉 저장입니다. 주로 연구와 시험 목적으로 할 때 이용되는 게 밀봉 저장이고요. 상온에서 1년 이상 저장했을 때 발화력이 50% 이상 상실된다? 반드시 밀봉 저장해야 됩니다. 밀봉 저장을 해야 되는 수종의 기준은 상온에서 1년 이상 저장 시 발화력이 50% 이상 상실돼버리는 잎깔쌈 가문편, 잎깔쌈한 가문편 요 수종들은 반드시 밀봉 저장합니다. 잎깔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잎깔쌈 가문편 밀봉 저장한다. 잎이 깔쌈한 가문편은 밀봉 저장합니다. 자, 밀봉 저장 시의 일반적인 함수율은 5에서 7% 이하가 적당하고요. 밀봉 저장 시에는 건조제를 함께 넣는데 실리카겐, 나뭇잎, 생석회, 산성, 백토 등을 넣고 황토는 넣지 않습니다. 황토는 밀봉 저장 시 건조제로 부적합하다. 실리카겔, 나무재, 생석회, 산성, 백토가 밀봉 저장 시 건조제로 사용된다. 다음은 종자의 발화와 발화 촉진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종자의 실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실하냐? 종자가 실한지를 무게로 측정한 그런 기준이 실중입니다. 종자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무게를 달아 측정한다. 알갱이가 큰 대립종자는 100립씩 4번 반복해서 측정해서 평균을 내고요. 중립종자는 500립씩, 소립종자는 1000립씩 4번 측정해서 그 평균치를 구해서 종자의 실중을 나타낸다. 대립종자 100립, 중립종자 500립, 소립종자 1000립입니다. 4번 반복 측정해서 평균치로 나타낸다. 종자의 실중. 다음은 종자가 발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잎목종자 발화에 필요한 필수 3요소는 온수산입니다. 온수산. 온도, 수분, 산소가 발화에 필요한 필수 3요소고 여기에다 광선을 더해서 발화 4요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3요소다 요게 기출됐는데 온수산이다. 종자 발화에 필요한 필수 3요소 온수산 찾으십시오. 온도, 수분, 산소. 종자의 발화율은 해송 곰솔이 가장 큽니다. 92%나 발화하고 소나무가 87%, 비자나무 61%, 잣나무 64%, 주목이 55%, 전나무 25%, 박달나무 21%로 발화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해송 곰솔이 가장 높다. 92, 소나무 87, 비자나무 61, 잣나무 64, 주목 55, 전나무 25, 박달나무 21. 그래서 해송이 가장 높고 잣나무 64, 낙엽송 40, 박달나무, 전나무가 낮아요. 박달나무 많이 심어도 발화가 잘 안된다. 박하다. 발화에 박한 박달나무. 자, 우리가 순양률이라고 하면 전체 작업 시료량에서 협작물, 쭉정이나 인편, 수지, 토사, 송진 등 이런 협작물과 불량종자를 뺀 순정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순양률입니다. 순수한 양이 얼마나 되나 그 비율입니다. 전체 작업 시료량 분의 순정종자량이다. 순양률은 순퍼작. 그리고 아주 빈출되는 종자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이 종자의 효율입니다.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이니까 1을 100%라고 했을 때 90%다 하면 0.9가 되고 80%다 하면 0.8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 유형은 발화율이 90%, 고사율이 20%, 순양률이 80%일 때 이때 종자의 효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를 꼬시려고 요 고사율이 들어갔는데 종자의 효율을 구할 때는 고사율 필요 없죠?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이다.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0.8 곱하기 0.9 해주면 0.7이 바로 나옵니다. 72%가 여기서는 답이 되겠다. 종자의 효율이 됩니다.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이다. 자,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 한번 보면 리기다 소나무 종자의 협작물을 제거하기 전에 종자 중량이 27.7g이고 협작물을 제거한 후 중량, 자, 순정 종자의 중량이겠죠. 24.49g이다. 발화율이 87%일 때 이 종자의 효율은, 자, 종자의 효율을 물었죠. 순발력,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인데 발화율은 있는데 순양률이 없죠. 자, 순양률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순퍼자, 순정 종자량 나누기 작업 시료량이다. 순양률은 순퍼자, 순정 종자량 24.49 나누기 전체 작업 시료량, 협작물을 제거하기 전 중량이겠죠? 27.7 해주면 CBT 시험 보실 때 왼쪽 아래 계산기 버튼 누르시고 24.49 나누기 27.7 해주시면 0.884 나온다. 그러면 순양률이 나왔죠? 순양률은 88.4%가 나오고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 순양률 나누기 발화율이니까 순양률 방금 구한 0.884 그리고 발화율은 87%니까 0.87 계산기로 구해주시면 0.769 이렇게 나올 거고 보기에서 76.9% 찾아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순양률은 순퍼작이고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이다. 자,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노천매장법, 건사저장법, 고온저장법, 온상매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노천매장법 요것만 끝까지 정확하게 알아두고 나머지는 요런 게 발화촉진법에 속한다. 그래서 기출문제로는 종자의 발화촉진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종자 파상법, 침수처리법, 노천매장법, 자, 위에 없는 거 나왔죠? 종피파상법, 침수처리법, 요것도 종자 발화촉진법에 들어갑니다. 노천매장법, 발화촉진법이죠. 하지만 X선 분석법은 발화검사법이지 발화촉진법 아니다. 종자 발화촉진법에는 노천매장, 건사저장, 고온저장, 온상매장, 종피파상법, 침수처리법 등이 있다. 자, 여기서 노천매장, 요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땅속 50에서 100cm 깊이에 모래와 섞어서 종자를 저장하고 종자의 후숙을 도와 발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후속 아니고 후숙입니다. 종자의 저장과 숙성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장과 발화를 동시에 한다. 노천매장법 찾으셔야 되고요. 대표 수종으로는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섬잣나무, 은행나무, 목련, 백합나무, 백송 등이 노천매장법에 적합한 나무들입니다. 이 중에서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는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다음 중 노천매장법에 적합한 수종은 했을 때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는 노천매장법에 적합한 저장과 발화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은 그런 수종입니다. 최종 직후의 매장에서 장기간 노천매장을 하는 노천매장법, 노천에서 뻗고 잣느, 노천에서 뻗고 잣느,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가 노천매장에 적합합니다. 자, 은행나무는 최종 후에 종자 보관을 할 때 모래와 섞어서 땅속에 묻는 보호저장법이 좋습니다. 자, 노천매장법과 비슷한 방법인 보호저장법에 적합한 수종은 은행나무 찾으십시오. 기출문제다. 자, 다음은 발화검사와 발화촉진. 종자의 발화검사법에는 기본적으로 항온발화기법을 쓰고요. 그 밖에 환원법, 절단법, X선 분석법이 있습니다. X선 분석법은 발화검사법이지 발화촉진법 아니다. 항온발화기로 발화력 검사를 할 때 최적 온도는 23도입니다. 항온발화기 발화력 검사 최적 온도를 찾아라. 23도 찍으셔야 돼요. 자, 수정별로 요구하는 발화 시험 기간이 다 다른데요. 발화 시험 기간에 14일이 걸린다. 사시나무, 느릅나무고요. 가장 짧은 기간이 걸립니다. 사시나무, 느릅나무 14일 걸리고 21일 걸린다. 가문비나무, 편백, 아까시나무 21일 걸리고 28일 걸리는 건 소나무, 해송, 낙엽송, 자작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등입니다. 수종별로 요구하는 발화 시험 기간 그리고 42일이 걸린다. 전나무, 느티나무, 목련이 42일로 아주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사시나무, 느릅나무 14일, 가문비, 편백, 아까시나무 21일, 소나무, 해송, 낙엽송, 자작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28일이고요. 전나무, 느티나무, 목련 42일 걸린다. 뭐가? 요구되는 발화 시험 기간입니다. 자, 테트라졸륨이라고 하면 환원법에서 종자의 발화력 테스트에 쓰이는 약재로 충실한 종자의 경우 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적색을 띠게 됩니다. 테트라졸륨은 환원법에서 종자의 발화력 조사에 쓰이는 약재로 충실한 종자의 경우 적색이나 핑크색을 띈다. 자, 발화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발화세란 발화 시험용 종자 중에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 발화한 총 종자 수의 비율을 발화세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100개의 종자를 발화 시험을 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경과 일수에 따라 발화한 종자 수를 쭉 나열했을 때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의 이 종자 수를 쭉 더해서 전체 종자 수 100개에서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의 종자 수를 합한 것의 비율을 바로 발화세라고 합니다. 발화를 하는 기세, 세력, 기세 이런 뜻이죠. 발화세란 전체 발화 시험용 종자 수에서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의 종자 수로 나누어 준 걸 말한다. 자, 기출문제로 100개의 종자를 발화 시험한 결과 각조의 평균이 다음과 같을 때 발화세는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가장 많이 발화한 날은 6일째 35가 되겠죠. 요 35까지의 발화한 총 수를 다 더한 다음에 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발화 시험용 종자 수 100개였으니까 발화세는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의 종자 수 55, 발화 시험용 종자 수 100개
이렇게 55 나누기 100 하면 바로 0.5, 55%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된다. 전체 중에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의 총수, 그 비율을 발화세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자의 발화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단단한 종피가 있는 경우 충분한 후숙으로 발화를 촉진시키고요. 은행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단단한 종피가 있는 경우 충분한 후숙으로 발화 촉진을 시키고, 곰솔의 암꽃눈 분화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요거 잘 알려지는데 꼭 외우고 계십니다. 암꽃눈 분화 시기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그리고 낙엽송의 암수 꽃눈 분화 시기는 7월이다. 자, 꽃눈 분화 시기 나올 때마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곰솔의 암꽃눈 분화 시기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낙엽송 암수 꽃눈 분화 시기 7월이다. 일본 이깔나무 낙엽송의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흉을 판단하는 기준은 암꽃눈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일본 이깔나무 낙엽송의 풍흉 판단 기준은 암꽃눈의 비율이다. 자, 클론에 대한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클론이란 가지, 뿌리 등 영양기관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젖목이나 조직배양 등 무성번식을 통해 생성된 개체들의 집합체입니다. 젖목이나 조직배양 등 무성생식을 통해서 생성된 집합체다. 가지, 뿌리 등 영양기관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최종원을 구성하는 최소 클론 수는 25 클론 수 이상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최종원 구성 최소 클론 수는 25 클론 이상. 그리고 식재 배열 시 같은 클론, 동일한 클론이 나타나면 둘이 수정해서 불량 종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 클론 간 수정에 의해서 불량 종자가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 배열을 할 때 한 클론 주위에는 같은 클론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어야 됩니다. 식재 배열 시 주위에 같은 클론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는다. 최종원 구성 최소 클론 수 25 클론. 클론은 가지, 뿌리의 영양기관의 일부고 젖목이나 조직배양 등 무성번식을 통해서 생성된 덩어리, 집합체를 말한다. 자, 개화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환상 박피, 삥 둘러가면서 줄기의 껍질을 벗겨주는 방법, 환상 박피하거나 뿌리를 잘라주는 당근 작업, 그리고 전정을 해주는 작업도 개화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 지베렐린 처리법. 자, 요 지베렐린은 생장 조정제예요. 요런 약재를 이용해서 개화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배수체 처리법, 요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6종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질소 비료를 다량 시비한다. 자, 질소질 비료는 광합성을 촉진시켜서 줄기와 잎, 그리고 키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양분이 가지와 잎의 생장에만 소비되기 때문에 꽃눈 형성은 오히려 불량해지게 됩니다. 질소질 비료 다량 시비하면 꽃눈 형성은 불량해지지 개화 결실을 촉진시키는 방법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빠뜨린 부분 원포인트로 보면, 소나무는 수분된 지 약 13개월 후 수정합니다. 소나무 수정 시기를 찾아라. 수분된 지 약 13개월 후 수정한다. 소나무. 자, 은행나무는 종자 조제 시에 육질의 외종피를 제거하므로 불완전 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불완전 종자를 찾아라. 대표적으로 은행나무 찾으시면 됩니다. 1년 주기, 경년 주기로 결실을 맺는 수종이다. 소자 돌아왔습니다. 1년 주기로 결실 맺으러 돌아오죠. 소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오동나무, 아카시나무까지도 1년 주기, 경년으로 결실을 맺는 수종이다. 소나무, 자작나무, 오동나무, 아카시나무. 자, 수형목이라고 하면 생장, 수형, 재질, 내병충성, 내건성, 내한성 등 형질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질이 뛰어나게 좋은 우수한 유전자형을 가진 잎목을 수형목이라고 합니다. 빼어날 수죠. 빼어날 수. 아주 좋은 형질을 가진 잎목이다. 수형목. 그래서 이 수형목을 선발할 때는 어디서 선발하는 게 가장 용이한가? 바로 비슷한 나이대에 같은 수종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비교를 통해서 그 중에 좋은 유전자형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동명림에서 수형목 선발이 가장 용이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종자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묘목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